자, 체크 40페이지 봐주세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사랑손님과 어머니입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 소설 속에 말하는 이, 그래서 말하는 이가 누구고, 말하는 이는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이러한 말하는 이를 설정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제목은 사랑손님과 어머니고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가서수라는 1인칭 시점입니다. 우리 저번에 동백꽃도 1인칭이었는데 동백꽃 같은 경우에 나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갈등의 당사자이기도 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고 했고, 자, 나는 내 속마음은 잘 아는데 점순이 마음을 몰라서 엉뚱하게 서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독자가 자꾸 상상해야 됐고, 그러면서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어요. 소년소녀의 순수하고 순박하면서도 풋풋한 사랑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잘 전달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역시 자, 제목은 사랑손님과 어머니고요. 자, 나가 등장해요. 자, 나는 혹은 나는 6살짜리 오키입니다. 나 또는 오키. 자, 오키는 어머니, 작은 외삼촌과 함께 사는 6살 여자아이다. 아버지는 오키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 엄마는 가끔씩 사진을 보며 죽은 남편을 추억한다. 자, 그럼 사진은 어머니가 아직도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키네 집에 아버지의 친구 되는 아저씨가 하숙을 하게 된다. 자, 이게 사건의 계기가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이 펼쳐질 건데, 아저씨는 오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오키와 함께 외출하기도 한다. 자, 아저씨는 좀 자상한 성격입니다. 오키를 귀여워하죠. 아저씨는 오키에게 어머니에 대해 묻고, 자, 그럼 아저씨는 어때? 오키 엄마에게 관심이 있고, 어머니는 오키가 아저씨 방에 놀러 갈 때 예쁘게 단장시키거나 아저씨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계란을 많이 사는 등 서로에게 조금씩 관심을 보인다. 자, 그래서 서로에게 관심이 나타나는 부분이 사건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전개죠. 자, 위기가 되면 갈등이나 이런 것들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어느 날 예배당에서 마주친 오키 어머니와 아저씨는 서로 얼굴을 붉힌다. 자, 서로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면서 서로를 의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오키가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자기를 기다리지 않으니까 몹시 나쁘게 생각돼서 어머니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벽장 속에 숨는 사건이 나오고, 이 벽장 사건 다음날 오키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꽃을 가지고 와요. 자, 그리고 나서 말하기가 좀 쑥스러우니까 아저씨가 줬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자, 왜? 오키는 어머니와 아저씨 사이에 마음을 모르니까. 어머니는 당황하면서도 그 꽃을 소중히 보관한다. 자, 꽃은 엄마가 아저씨가 줬다고 믿는 것. 하지만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점에서 아저씨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엄마가 아저씨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소재.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 열어본 적이 없던 풍금을 다시 연주합니다. 자, 이 풍금은 죽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이면서 동시에 죽으면서 뚜껑을 닫아버리거든.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 닫혀있다.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는 걸 의미하고, 꽃을 받던 날 풍금을 연다는 건 어머니가 이제 아저씨에게 마음이 열렸음을 보여줘요. 하지만 그럼 안 되죠. 자, 어머니는 오키를 통해 아저씨의 편지를 받게 돼요. 자, 심각한 갈등에 빠집니다. 자, 이 갈등은 어머니의 내적 갈등도 있고요. 왜? 죽은 남편에 대한 어떤 마음, 하지만 그 남편 친구에게 끌리는 이 마음, 이 사이에서 내적 갈등도 있지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 바로 인물과 사회의 외적 갈등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저씨에게 이끌리는 감정과 과부의 재가를 나쁘게 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이게 외적 갈등? 그러면서도 또 마음 한편으로는 죽은 남편에 대한 마음, 그 의리 사이에서 심하게 흔들린다. 여기 내적 갈등이겠지? 결국 어머니는 오키와 단 둘이서만 살겠다는 결심을 아저씨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결국 아저씨는 하숙을 그만두고 오키네 집을 떠난다. 어머니는 뒷동산에 올라 아저씨가 탄 기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본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저씨와의 추억을 바로 정리하면서도 슬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갈등 당사자는 누구야? 두드러지게 나오는 당사자는 어머니죠. 어머니지? 자, 그러면 누가 서술해? 내가 서술하는데 갈등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어머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서술자를 왜 어린아이로 설정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엄마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했어. 자, 앞에 읽기 전에는 보시면 자, 과부가 재혼하는 걸 법으로 막은 것은 아니지만 관습이라는 건 쭉 그래왔기 때문에 법처럼 굳어져 버린 걸 관습이라고 해. 법으로 금지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언제 과부개혁 때 이제 금지했던 과부의 재혼을 허락한단 말이야. 법으로는 안 막아. 하지만 관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혼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서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사랑손님과 어머니. 자, 배경이 언제냐면 1930년대예요. 자, 시점은 나가 나오는 1인칭 관찰자. 1인칭 관찰자 바로 나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나는 금년 6살 난 처녀입니다. 내 이름은 바구키고요. 자, 그러면 자, 나는 금년은 올해라는 뜻이고 6살이야. 나는 지금 6살. 바로 어린 서술자죠. 자, 어린 서술자가 서술합니다. 우리 1인칭 시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지? 주관적인 서술이 특징이라고 그랬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리니까 뭘 잘 모를 거야. 특히 어머니와 아저씨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라든지 그래서 어머니가 괴로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자, 그래서 어린 서술자이기 때문에 사실 얘는 어떻다? 서술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뭘 잘 모르니까. 자, 서술상 한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역시 동백꽃처럼 독자가 많이 상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얘가 엉뚱하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귀여운 느낌.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남녀 간의 어른들의 사랑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니까 되게 순수한 느낌으로 만들어줘요. 느끼하지 않게. 자, 웃음을 유발하고요. 사랑을 순수하게 전달합니다. 자, 이들의 사랑을 순수하게 전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보시면 우리 집 식구라고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어머니와 나 이렇게 단 두 식구뿐이랍니다. 자, 지금 얘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아. 이게 바로 어린아이다운 모습이기도 하고 또 엄마가 미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아차 큰일 났군. 외삼촌을 빼놓을 뻔했으니 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그 중학교에 다니는 외삼촌이랑 같이 살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둘도 없이 곱게 생긴 우리 어머니는 금년 나이 24살인데 과부랍니다. 나이가 너무 젊죠. 과부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몰라도 자, 어리니까 이런 게 어린 서술자의 한계. 나는 과부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 하여튼 동리 사람들이 나더러 과부딸이라고들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과부인 줄 알죠. 남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만은 아버지가 없죠. 아버지가 없다고 아마 과부딸이라나 봐요. 자, 그래서 지금 처음 부분은 발단이기 때문에 인물과 배경 소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두드러진 게 뭐야? 인물이죠. 인물 소개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소개한다. 자, 서술자는요. 나 6살 난 여자아이 오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넘어가 볼까요? 어리면은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봐.
내 친구네 딸이 이번에 올해 6살이 됐거든요. 사실 만으로 치면 4살도 안 됐겠지? 근데 말을 진짜 잘해. 근데 계속 만약에 내가 물어봐. 어머, 너는 누구 닮아 이렇게 예쁘니? 그럼 뭐라는 줄 알아? 엄마 닮아서. 그리고 엄마 얼마만큼 이뻐? 그러면 엄마가 지구만큼 예쁘대. 너무 지금 너무 이쁠 때야. 미쳤어. 예쁜 말만 해. 아, 근데 곧 걔도 이제 문장국은 막 엄마한테 화내겠지. 하지만 아직까지 너무 이뻐. 아, 너무 귀여워. 진짜 천사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줄거리 보시면 어느 날 나의 집에 아버지의 친구 되는 아저씨가 하숙을 시작한다. 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나는 아저씨 방에 자주 놀러 가는데요. 아저씨가 이제 오키에게 말을 걸어요. 오키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노? 하고 묻겠지요. 그래,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마침 상에 놓인 삶은 달걀을 하나를 집어주면서 나더러 먹으라고 합니다. 나는 그 달걀을 벗겨 먹으면서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나우? 하고 물으니까 아저씨는 한참이나 빙그레 웃고 있더니 나도 삶은 달걀 하겠지요? 자, 왜? 자, 아저씨는 진짜로 반찬으로 삶은 달걀을 좋아할까? 아니죠. 어린 아이들은 좋아할 수 있어. 매운 거 잘 못 먹고 하니까. 근데 아저씨 입장에선 아닐 거야. 근데 제 앞에 아저씨가 한참이나 빙그레 웃고 있다. 그리고 나서 나도 삶은 달걀이라고 말한 걸로 봤을 때 아저씨는 오키가 너무 귀엽고 이 귀여운 오키를 맞춰주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나도 그거 라고 함으로써 공감대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도 삶은 달걀 하고 말하면 공감대가 생기니까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지겠지? 자, 오키와 친해지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리고 삶은 달걀 때문에 실제로 아저씨와 오키가 더 친해지기도 해요. 나는 좋아서 손뼉을 짤깍짤깍 치고 너와 같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하면서 일어서니까 자, 아저씨가 꼭 붙들면서 아저씨 당황스럽겠죠? 그러지 마라. 그러시겠지요? 그래도 나는 한번 맘을 먹은 다음엔 꼭 그대로 하고야만은 성미지요. 자, 우리 1인칭 시점이니까 자기 성격, 자기 속마음은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여기 나오는 다른 인물, 아저씨나 어머니의 심리 이런 것들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요. 여기는 내 성미니까 직접 제시. 자, 그래. 앞마당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엄마 사랑 아저씨도 나처럼 삶은 달걀 제일 좋아한대 하고 소리를 질렀죠. 떠들지 마라 하고 어머니는 눈을 흘기십니다. 왜? 아저씨가 무안할까봐 아저씨를 배려해줍니다.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되었으니까요. 자, 그럼 삶은 달걀. 자, 첫 번째 오키와 아저씨가 친해지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가 아저씨에게 관심이 있다.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시면 자, 어쨌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점점 아저씨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다가 어떤 날 자, 내가 봤을 때는 외삼촌이 중학교에 다닌 외삼촌이 아저씨를 싫어하는 것 같아. 자기가 어머니와 외삼촌이 싸우는 걸 봤대. 그러면서 들려주는데 어머니가 야, 또 어디 나가지 말고 사랑에 있다가 선생님 들어오시거든 상 내가야지 하고 말씀하시니까 외삼촌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최길 남 어디 좀 볼 일 있는 날은 을에 끼니 때 안 들어오고 늦어지니 하고 툴툴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니 어쩌겠니? 너밖에 사랑 출입할 사람이 어디 있니? 자, 사랑은 남성들의 공간. 그래서 이 사랑방에서 이 사랑방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미닫이문 같은 거, 장지문이라고 나오는데 미닫이문 같은 걸 여기 달아놓고 한쪽에는 외삼촌이 한쪽에는 손님, 이 아저씨가 묵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방은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24살 여성인 어머니는 거기 갈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은 뭐야? 굉장히 옛날 스타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자, 어머니는 어떻다? 보수적이면서 전통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있고 남자와는 내외를 해야 돼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머니는 어떻다? 전통적이다. 보수적이다. 누님이 좀 들고 나가구려. 요새 세상에 내외합니까? 아우 촌스럽게. 요즘 누가 내외해? 자, 중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어머니보다는 시대 변화에 빠르겠죠. 자, 외삼촌은 어떻다?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다. 자, 그래서 어머니와 외삼촌의 외적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가치관이 변해가는 중간 단계. 바로 다 이런 생각. 어머니 같은 생각에서 이제 점차 외삼촌 같은 생각으로 변해가는 중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개 소주제 아저씨에게 정성을 다하지만 막 계란도 사주고 막 하지만 아저씨와 뭐 하고 있어요? 내외는 해야 돼요. 혹시 사랑채가 따로 있는 집을 본 적 있어요? 없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집에 가면 거기는 사랑채가 있었거든? 보통 사랑채가 있는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대문이 있고요. 여기도 대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안채가 있습니다. 안채. 그래서 이런 데 주방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안채와 사랑채는 분리가 되어 있고 보통 집안에 남자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방문하면 사랑방에서 만나서 같이 술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하는 곳이 사랑채라고 보시면 돼요. 나뉘어져 있어. 안채와 사랑채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마당도 2개야. 따로따로 있어. 문도 2개. 들어가는 문도. 자, 이렇게 어머니는 내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면 달걀은 뭐다? 자, 아저씨와 내가 친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아저씨에게 관심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소재. 자, 어머니와 외삼촌. 자, 어머니는 어떻다? 보수적이다. 전통적이다. 외삼촌은 어떻다? 진보적이고 개방적이다. 자, 그럼 1930년대는 어떻다? 가치관이 바뀌는 중간 단계다. 가치관 전환의 과도기. 자, 그러다가 자, 나도 아저씨랑 뒷동산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말해버려요. 아저씨는 너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이 당황스러워서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하고 들어가는데 오키는 아저씨가 화났다고 생각하고 엉엉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당에 갈 때 아저씨한테 들어갔더니 아저씨가 어디 가냐고 꼬치꼬치꼬치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에 가서 봤더니 아저씨가 따라왔어. 자, 누굴 보려고? 어머니를 보려고. 그래서 어머니와 아저씨가 이제 서로를 의식하고 앞에만 보고 앉아있게 됩니다. 오키는 화가 나요. 이 사람들은 왜 다 나한테 화를 내지?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 그렇지만 꾹 참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날 유치원에 갔다 돌아오는데 엄마가 항상 이 옆대문, 사랑방으로 통하는 문 말고 안채로 통하는 문 앞에서 항상 오키를 기다려줬었는데 그날은 기다리지 않았어. 그래서 오키는 화가 나고 서운해요. 어머니한테 안갚음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벽장 속에 숨게 되고요. 엄마는 오키를 잃어버렸는 줄 알고 막 울어. 그러다가 오키가 벽장 안에서 이게 어디지? 하고 자기도 울어. 그래서 발견하게 되면서 엄마는 오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자한테 정신 팔려서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자신을 자책하게 돼요. 그러고 났더니 오키는 엄마한테 미안한 거야. 오늘은 엄마를 좀 기쁘게 해줘야지. 어저께 벽장에 숨어가지고 엄마를 울게 했으니까.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 꽃병에 꽂혀있는 꽃을 훔쳐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자, 그랬더니 엄마가 물어봐요. 그 꽃은 어디서 났니? 퍽 곱구나.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걸 엄마 드리려고 유치원에서 가져왔어 하고 말하기가 어째 몹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몰래 가져와서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선생님한테 받은 게 아니야. 자기가 몰래 훔쳐왔기 때문에. 그래 잠깐 망설이다가 이 꽃 저 사랑 아저씨가 엄마 갖다 주라고 줘 하고 불쑥 말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서 그렇게 툭 튀어나왔는지 나도 모르죠. 자 그러면 엄마는 지금 아저씨가 좋고 자 특히 아저씨가 예배당에까지 막 쫓아오고 했었는데 지금 꽃을 줬다고 하니까 엄마는 놀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꽃은 어머니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꽃이에요. 자,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자, 꽃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던 어머니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몹시 놀란 사람처럼 화닥닥 하였습니다. 자, 그럼 엄마는 어때? 놀라요. 놀람. 그러고는 금시에 어머니 얼굴이 그 꽃보다 더 빨갛게 되었습니다. 저때요? 부끄러워요. 그 꽃을 든 어머니 손가락이 파르르 떠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떠는 것. 자, 어머니 지금 어때? 자, 지금 당황스럽고 그리고 마음이 지금 흔들리니까 약간 두려움도 같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무슨 무서운 것을 생각하는 듯이 방 안을 휘 한번 둘러보시더니 자, 왜 둘러보는 걸까? 주변을 의식해요. 자, 아직까지는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때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엄마가 뭐래? 오키야, 그런 걸 받아오면 안 돼. 하고 말하는 목소리는 몹시 떨렸습니다. 나는 꽃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어머니가 이 꽃을 받고 그처럼 성을 낼 줄은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이런 게 뭐라고? 어린 서술자의 항배. 엄마는 지금 화가 난 게 아니고요. 놀랍고 당황스럽고 좋기도 한데 두렵기도 하고 이런 묘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건데요. 얘는 엄마가 화를 내네 라고 생각하자. 어머니가 그렇게 또 성을 내는 것을 보니까 그 꽃을 내가 가져왔다고 그러지 않고 아저씨가 주더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참 잘 되었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성을 내는 까닭을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을 낼 바에는 내게 내는 것보다 아저씨에게 내는 것이 나에게는 낫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엉뚱한 서술을 하다가 한참 있더니 어머니는 나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오키야 너희 꽃 이야기 아무 보고도 하지 말아라. 응? 왜? 소문이 날까봐. 소문이 날까. 자 그래서 소문이 날까 걱정이 된다. 소문이 날까 걱정이세요. 자 계속 보면 하고 다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응 하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여러 번 까닥까닥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꽃을 곧 내버릴 줄로 나는 생각했습니다마는 내버리지 않고 꽃병에 꽂아서 풍금이에 놓아두었습니다. 아마 퍽 여러 밤 자도록 그 꽃은 거기 놓여 있어서 마지막에는 시들었습니다. 그리고도 어머니는 이 꽃이 시들자 대는 잘라버리고 꽃잎을 찬송가 갈피에 꽂아둡니다. 자, 엄마 어때? 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꽃은 아저씨가 줬다고 생각하고 있어. 바로 이 꽃은 뭐다?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 사랑을 보여줘요.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 또는 사랑 또는 연모 자 그러면 마지막 여기 빈칸 한번 넘어볼까요? 아저씨가 주었다는 꽃을 소중히 간직하는 어머니. 자 꽃은 뭐다?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고요. 아저씨를 연모한다 라는 마음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서술자 어때? 어른들의 마음, 엄마 마음을 전혀 모르죠. 자, 그래서 웃기면서도 귀엽고 그래서 어른들의 사랑이지만 순수한 느낌으로 전달돼요. 자, 꽃을 봤던 날 밤 어머니는 그동안 닫아두었던 풍금을 열고 이 풍금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서 아저씨가 오키에게 전한 편지를 읽게 되고요. 크게 당황합니다. 자, 편지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어머니가 당황하는 걸로 봤을 때 아저씨가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고, 자, 엄마는 하지만 안 돼요. 마음을 정리해야 돼. 자, 그래서 마음 정리에 돌입하는데요. 마음을 정리한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억누르는. 오키야, 너 아빠가 보고 싶니? 하고 물으십니다. 응, 우리도 아빠 하나 있으면. 나는 혀를 까불고 어리광을 좀 부려가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을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천장만 바라보시더니 오키야, 오키 아버지는 오키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돌아가셨단다. 오키도 아빠가 없는 건 아니지. 그저 일찍 돌아가셨지. 오키가 이제 아버지를 새로 또 가지면 어때? 세상이 욕을 한단다. 오키는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르지만 세상이 욕을 한단다. 사람들이 욕을 해. 오키 어머니는 환양년이다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해. 오키 아버지는 죽었는데 오키는 아버지가 또 하나 생겼대. 참 망측도 하지?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한단다. 그리 되면 오키는 언제나 손가락질 받고 오키는 커도 시집도 훌륭한데 못 가고 오키가 공부를 해서 훌륭하게 돼도 그까지 환양년의 딸이라고 남들이 욕을 한단다. 자, 지금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키는 사실 하나도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를 왜 해? 자기 스스로 내가 마음을 이렇게 끌리면 안 되지 하고 억누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머니가 갈등하는 게 나오고 있죠? 자, 바로 갈등의 원인, 바로 세상과의 갈등, 인물과 사회의 외적 갈등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과부의 재혼의 혹은 재가의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두 번째는요. 그렇게 되면 오키는 어쩌나 나는 욕먹어도 되지만 오키는 어쩌나 오키의 장래에 대한 염려. 이것 때문에 사랑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억눌러야 돼요. 자, 그래서 어머니와 사회의 외적 갈등. 자, 그날 밤 저녁밥을 먹고 나니까 어머니는 나를 불러 앉히고 머리를 새로 빗겨주었습니다. 댕기도 새 댕기를 들여주고 바지, 저고리, 치마 모두 새 것을 입혀주었습니다. 자, 이제 어머니는 거절을 할 거야. 떠나라고 할 거야. 근데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으로 남고 싶어. 그래서 오키를 깨끗하게 새 옷도 해주고 댕기도 새 걸로 해주고 다 새 걸로 한 다음에 보냅니다. 엄마 어디가? 하고 물으니까 아니 하고 웃음을 띠면서 대답합니다. 그러더니 새로 달인 하얀 손수건을 내리어 내 손에 쥐어주면서 자, 얘는 이별을 암시해요. 이 손수건 저 사랑 아저씨 손수건인데 이것 아저씨 갖다 드리고 와 응? 오래 있지 말고 손수건만 갖다 드리고 이내 와 응?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수건을 들고 사랑을 나가면서 나는 접어진 손수건 속에 무슨 발각발각하는 종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마는 자, 그러니까 어머니의 답장이 들어있을 건데요. 그것을 펴보지 않고 그냥 갖다가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자, 1인칭 관찰자예요. 자기가 보지 못한 건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작해야 되죠. 아저씨는 방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손수건을 봤는데 웬일인지 아저씨는 이전처럼 나보고 빙긋 웃지도 않고 얼굴이 몹시 파래졌습니다. 자, 아저씨도 느낌 왔겠지. 긴장. 그러고는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면서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 수건을 봤더군요. 나는 어째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아저씨 방에가 들어가 앉지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서 안방으로 돌아왔죠. 어머니는 풍금 앞에 앉아서 무엇을 그리 생각하는지 가만히 있더군요. 자, 이번에 풍금은 어머니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나는 풍금으로 가서 가만히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어머니는 조용조용히 풍금을 타십니다. 무슨 곡조인진 몰라도 구슬픈 곡조예요. 자, 바로 어떻다? 어머니의
심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머니는 이별할 수밖에 없어. 떠나달라고 편지를 쓰긴 썼지만 어때? 너무 슬퍼. 자, 그래서 아저씨의 사랑을 거절하는 어머니. 자, 왜 갈등하는 거예요? 바로 여자가 재혼하는 것, 제가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전통적인 윤리관. 그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니까 또 오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걱정돼서. 그래서 소재의 상징적 의미까지 봤습니다. 자, 또 이어서 결말 볼게요. 자, 보니까 이제 아저씨가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떠나게 됩니다. 자, 어머니는 멀리서라도 아저씨를 배웅하고 싶어서 오키를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가요. 자, 엄마, 저 정거장 봐. 기차는 없네. 자,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가만히 서 계십니다. 사르르 바람이 와서 어머니 모시치마자락을 산들산들 흔들어 주었습니다. 자, 모시치마 입었으니까 여름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산 위에 가만히 서 있는 어머니는 다른 때보다 더 한층 예쁘게 보였습니다. 저편 산모퉁이에서 기차가 나타났습니다. 아, 저기 기차 온다 하고 나는 좋아서 소리쳤습니다. 자, 지금 어머니는 어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픈 상황이야. 하지만 나는 어리기 때문에 전혀 몰라. 그래서 지금 되게 신이 났고 너무 즐거워. 바로 이런 모습이 어머니와 대비되면서 슬픈 어머니를 더 부각하는 역할합니다. 자, 기차는 정거장에서 잠시 머물더니 금시에 삑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움직였습니다. 기차 떠난다 하면서 나는 손뼉을 쳤습니다. 기차가 저편 산모퉁이 뒤로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하늘 위로 모두 흩어져 없어질 때까지 어머니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저 어머니 어떻겠니? 사랑한 사람이 떠내보낼 수밖에 없는 슬픔, 안타까움, 자, 이런 마음이 오키와 대비되어 자, 뒷동산에서 내려오자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이때까지 늘 열어두었던 풍금 뚜껑을 닫으십니다. 자, 어머니가 마음 정리를 하고 있어요. 풍금 뚜껑을 닫으십니다. 이게 마음 정리 1. 그러고는 거기 쇠를 채우고 그 위에다 이점 모양으로 반지꼬리를 얹어 놓으십니다. 그러고는 그 옆에 있는 찬송가를 맥없이 들고 뒤적뒤적 하시더니 자, 빼빼 마른 꽃송이를 그 갈피에서 집어내시더니 오키야 이거 내다 버려라 하고 그 마른 꽃을 내게 주었습니다. 자, 아저씨가 줬다고 믿는 그 꽃을 버립니다. 그 꽃은 내가 유치원에서 갔다가 어머니께 드렸던 그 꽃입니다. 그러자 옆대문이 삐걱하더니 달걀 사소 하고 메이로는 달걀 장수 노파가 달걀 광주리를 이고 들어왔습니다. 이젠 우리 달걀 안 사요. 달걀 먹는 이가 없어요. 자, 이게 세 번째. 자, 아저씨가 좋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달걀을 자주 샀었는데요. 이제 달걀을 사지 않아요. 하시는 어머니 목소리는 맥이 한 푼어치도 없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놀라서 때를 좀 써보려 했으나 석양에 빤히 비치는 어머니 얼굴을 볼 때 그 용기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주신 인형 귀에다가 내 입을 갖다 대고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속삭여요? 예, 우리 엄마가 거짓부리 썩 잘하누나. 내가 달걀 좋아하는 줄 알면서 먹을 사람이 없대 누나. 때를 좀 쓰고 싶다만. 저 우리 엄마 얼굴 좀 봐라. 자, 얘 지금 엄마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웃음을 주고 있는데요. 어쩌면 저리 더 새파래졌을까? 아마 어디가 아픈가 보다. 자, 엄마 어디 아파? 마음이 아파요. 자, 그래서 엄마는 어떻다? 슬프다. 괴롭다. 자, 아저씨가 떠나고 아저씨와의 추억을 정리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마음 정리하는 행동. 풍금 뚜껑 닫고요. 마른 꽃송이를 버렸고 더 이상 달걀을 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눈에 보기 볼까? 자,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자, 시간적 배경은 1930년대입니다. 자, 주제는 연정, 좋아하지만 봉건적 윤리관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머니와 사랑손님의 사랑과 이별.
자,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내세웠더니 어때? 바로 천진난만한 서술자의 말투로 독자가 웃기게 만들어줍니다. 웃음을 자아낸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과 말투로 어른들의 통속적인 사랑을 아름답게 전달한다.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지 못하는 내용을 독자가 상상하며 읽는 즐거움을 준다. 자, 나는 서술자고요. 천진난만해요. 어머니와 아저씨는 서로 좋아하지만 결국 어때? 사회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외적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소재만 정리하고 문제 풀게요. 자, 먼저 삶은 달걀. 자,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 정성이고요. 하얀 손수건, 아저씨와의 이별을 상징합니다. 자, 꽃은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이 꽃을 갖고 어머니의 내적 갈등은 심화되죠. 풍금,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겨있는 소재. 하지만 이 풍금 연주를 통해 어머니의 속마음, 어머니가 내적 갈등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부터 어디까지냐? 47쪽이죠. 47까지 풀어주세요.